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어제 컨텐츠를 통해서 공유하였던 하버드대 해커톤 행사에 블록체인 프로젝트 스폰서로서 등장한 파이 네트워크가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해커톤 행사에서도 역시 스폰서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이 네트워크의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하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생태계 기반 유틸리티와 앱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이코어 팀의 이러한 광폭 행보는 결국 파이 유틸리티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개발 지원 세력들을 얻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이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빠른 기간 동안에 더 가치 있는 유틸리티 기반 조성을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갖는 파이 네트워크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 채팅룸에서 발견되었던 몇 가지 이야기 중 KYC와 함께 글로벌 합의 가격 이슈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합의 가격 이슈는 아직 파이 네트워크가 완벽한 유틸리티 기반을 조성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어팀의 입장에서 또한 파이오니어의 입장에서 합의 가격 논쟁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YC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그동안 매우 오랫동안 검토 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KYC 건들에 대한 코어팀과 모더레이터의 답변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계실 매우 오래전부터 검토 중인 KYC에 대한 도움 요청 건입니다. 해당 파이오니어는 2022년 2월에 파일럿 KYC를 제출하였고 현재도 여전히 승인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름 변경 관련 진행된 KYC 건이며 현재는 추가로 진행할 수도 없고 메인넷 체크리스트 5, 6번에 체크마크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파이 홈페이지의 KYC 지원 포털에도 자신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메일을 보냈으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어팀 크리토징의 답변은 해당 파이오니어가 KYC를 제출하였고 5, 6번에 체크마크가 표시가 없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코어팀이 해결을 모색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동일한 문제점이 있는 한국 파이오니어 분들 역시 KYC 지원 포털에 자신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KYC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파이오니어들이 느끼는 절박감에 대한 코어팀의 대답은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KYC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KYC 슬롯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컨텐츠를 제작하는 저 역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모두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시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YC 관련하여서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현재 발생 중인 병목 현상 관련하여서 솔루션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KYC 유입 경로에서 다양한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있고 파이의 분산형 KYC 솔루션은 점점 더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장애물 제거가 백엔드 부분에서 대부분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선된 점들이 파이오니어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이며 더 많은 파이오니어가 KYC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신청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통과하고 생태계 참여에 열망하고 있음을 코어팀은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어팀은 KYC 프로세스를 거치는 파이오니어들에게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며 한 번에 하나 혹은 몇 개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개별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진행 상황은 매우 꾸준하고 코어팀은 더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들 사이에서 코어팀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KYC를 일부러 늦추려고 한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KYC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생태계 참여자를 늘리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또한 생태계의 생존에도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KYC는 코어팀이 더 급한 과제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 이후에 많은 물량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KYC를 고의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미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2차 물량을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스케줄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대량의 물량이 시장에 출이되는 현상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이유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우리는 3년의 락업을 진행하였지만 2차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물량을 코어팀이 어떻게 배분할지에 따라서 이미 우리는 오픈 메인넷 시기를 포함해서 실제는 파이 네트워크에
네트워크의 락업은 4년 혹은 5년 이상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파이는 채굴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갑에 채굴 파일을 실제로 얻는 과정 역시 매우 장기적인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모더레이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니콜라스 박사의 현재 KYC 상황에 대한 설명과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이의 KYC는 원래 코어팀의 개입 없이 커뮤니티 자체의 KYC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복잡한 법적 제약과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파이 코어팀 우리가 직접 나서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KYC 솔루션은 네트워크 자체 회원만을 사용하여서 법정 통화 없이 거의 모든 국가와 지역을 지원하면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KYC 솔루션입니다. 아직 절반 이상이 KYC에 초대되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KYC는 완전한 블록체인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파이오니어들을 가짜 계정으로 분류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파이의 KYC 솔루션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현재 개선이 되고 있고 페이스의 메인넷 기간 동안에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KYC 오픈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약 173만 개의 지갑이 형성이 되어서 이미 KYC 통과자 260만 명 중 여전히 90만 명 이상이 마이그레이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 발표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지연 사유는 다른 파이오니어가 사용한 지갑 주소를 본인이 실수로 자신의 지갑으로 확정한 경우와 마이그레이션 수량이 너무나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 KYC 통과 이후에 지갑 제재 사유가 별도로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물론 AI의 판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아주 소수의 경우는 다시 마이그레이션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갑 이동 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코어팀은 비슷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추가 점검 결과와 일치하도록 상태를 업데이트하거나 검토 완료 후에 해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이그레이션 완료 이후에 아직 지갑으로 이동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까다로운 KYC 규정에 부합하고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위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KYC를 통과한 파이오니어라면 반드시 지갑 이동이 진행이 될 것이며 시간의 문제일 것입니다. 파이 채팅룸에서 갑자기 글로벌 합의 가격 관련하여서 한 사람의 모더레이터가 특히 31만 4천 불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그룹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채팅룸 기능을 삭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잠시 글로벌 합의 가격 관련 소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파이오니어들과의 논쟁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은 31만 4천 불이라고 하는 가격은 실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직 환전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파이의 초기 생태계 에서 해당 가격으로 상품을 교환해줄 판매자들의 입점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과다한 가격 설정이고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이해하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해당 모더레이터 역시 초기 파이 생태계가 성장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서 높은 합의 가격을 외치는 사람들을 모두 채팅룸에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파이오니어들의 경우에 파이코어 팀이 합의 가격이라는 용어를 먼저 설정하여서 파이오니어들에게 교육한 것이나 다름없고 결국 파이가 가치를 갖는 플랫폼일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논쟁의 과정이며 이것을 제재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현실성 없는 가격 이야기가 사기를 줄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정작 파이코어 팀이 현금으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성 거래자들에게 코어팀이 전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생태계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물론 코어팀은 현재 페이스 메인넷 가치는 0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4월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의 소송 케이스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현재 소송에 직면한 가장 큰 이유는 증권 성격을 갖고 있는 그들의 토큰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가장 메인 이슈가 되지만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권법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기대감을 심어준 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물론 파이의 경우에는 전혀 ICO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미래의 국가 권력과 어떤 부분에서 상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코어팀이 현재 파이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니콜라스 박사의 언급처럼 파이는 파이오니어들이 그 가치를 부여한 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파이코인의 미래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도 없고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파이오니어로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저의 컨텐츠인 파이코인 합의 가격 314달러가 실제 가격이 될 수 있는 이유를 통해서 파이의 합의 가격 실현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314불은 그저 상징적인 가격의 의미일 뿐 특정한 의미의 가격이 아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파이는 처음부터 가치 창출을 기초로 하고 그 기반을 유틸리티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전략을 기반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여타의 암호화폐처럼 상장을 기초로 하여서 시장에서 자본의 펌핑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도 회사도 제품도 아니지만 오히려 신뢰의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뢰의 가치가 현재의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이가 비트코인처럼 이러한 신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신뢰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용자와 사용처가 존재해야 하고 이것이 교환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이 되면 돈의 개념과 그 경계를 바꾸게 되고 무엇보다 현대의 개방형 글로벌 통화가 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파이의 진화 과정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 속도를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파이를 기반으로 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의사결정 과정은 바로 신뢰의 합의 가격의 과정이며 이 과정은 결국 P2P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빠른 시간 안에 반복 과정을 거쳐서 합의 가격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장이 빠른 신뢰에 진행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이러한 가격 균형의 과정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100불, 314불, 6,700불 혹은 31만 4천불. 우리는 미래 파이코인의 가격이 어느 가격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저는 파이의 생태계를 완전히 삭제하고 리플의 관점으로 본 기본 블록체인 가격을 상장 이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면서 초기 가격 설정을 진행해 보았고 이젠 그 상장이라는 단어도 어쩌면 파이 시스템과 탈중앙화 거래소 혹은 타 암호화폐들과의 브릿지 개념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상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파이 네트워크의 영역에서는 과거의 개념으로 전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본인 자신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의 가치는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자신의 목표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의 글로벌 합의 가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갖는 파이 가치에 대한 소중한 교환 경험이며 이 교환 경험은 특정 가격에 파이를 매도하여서 법정 통화로 바꾸고자 하는 미래의 시장 합의 가격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더 높은 저장 가치로 파이가 자리 잡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가 이렇게 신뢰할 만한 광폭의 글로벌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이에 대한 시각이 좀 더 미래의 저장 가치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